네, 반갑습니다. 26년 2월 11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유튜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도 없고요.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경험에 의해서 또 많이 SNS를 사용한 사람들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야기가 돼 가면서 그게 알고리즘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SNS가 공식적으로 자기들 그 SNS에 관련된 알고리즘을 외부로 밝혀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흐름이라든지 자기 그 SNS에 들어가 있는 메뉴들,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어떤 가이드가 있을 뿐이죠. 그런 가이드들을 토대로 우리 같은 이제 사람들이 막 해보다 보면 이게 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태운다 그러죠. 그 알고리즘을 태우려고 막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유형 가운데 한 가지가 노력하면 열리는 유입 경로를 통해서 내 채널에 있는 콘텐츠들을 알리는 것들.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것들이 그 유입 경로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유입 경로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초보 크리에이터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능동적인 트래픽 소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조금만 부지런하면 이러한 그 트래픽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그 유튜브 보게 되면 뭐 최종 화면이라든지 뭐 동영상 카드 이런 거 우리가 콘텐츠 올릴 때 그 선택을 해가지고 올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내 영상을 직접 삽입해가지고 시청자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외부 트래픽을 이용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공유를 발생해가지고 트래픽을 발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쇼츠가 됐든 뭐 동영상이 됐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들을 넣잖아요. 제목 넣고 설명 넣고 기타 등등 쭉 넣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 가면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내 영상이 끝날 부분에 뭐 최종 화면이 보임과 동시에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만 활용할 수만 있으면 새로운 트래픽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최종 화면이라는 거는 우리 동영상이 종료되기 5에서 20초 전에 화면에 나타나는 추천 화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잘 우리가 이용만 하게 돼도 우리 채널에 있는 콘텐츠 뭐 시리즈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끝나기 전에 배치를 해가지고 계속 내 콘텐츠를 클릭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시청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콘텐츠를 올릴 때 뭐 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재생을 쭉 하다 보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 알림 배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이용하셔도 추천 효과와 같이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위에서 말했던 외부라는 거는 SNS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뭐 블로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외부 SNS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 이것들도 우리 초기에 조회수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강의 말고 불수짐이라는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잖아요. 뭐 블로그, 뭐 스레드, 뭐 메이크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외부 SNS를 통해서도 내 유튜브 채널로 사람들을 링크를 타고 들어오게 하는 경우 이것도 조회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생 목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콘텐츠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비슷한 주제로 묶어 가지고 이거를 어, 재생 목록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주제에 관련된 재생 목록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만 잘 이용하셔도 우리 시청 시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널에 대한 채널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채널 처음에 들어오신 사람들에게 어떤 영상들을 보여줄지 이러한 것들도 잘 선택해 가지고 해주면 구독 전환율을 높이는 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정도의 트래픽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면은 보다 더 많은 트래픽 소스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트래픽이라는 건 결국 조회수를 의미하겠죠. 어차피 유튜브 우리 이제 알고리즘에 타기 위해서는 많은 조회수들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조회수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올리는 단계부터 이런 5가지 정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업로드를 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는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를 살짝 넘어간 그런 시점에 콘텐츠가 내 채널에 많이 쌓였을 때 이때부터 서서히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경로를 말을 하겠죠. 즉,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채널에 있는 콘텐츠들이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경로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동영상이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경로인데 이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경로가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추천 동영상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유튜브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콘텐츠가 쌓여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즉, 내 채널에 콘텐츠 한두 개 있을 때보다는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더라. 그리고 유튜브가 내가 올린 콘텐츠의 내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제목, 설명, 태그, 자막 이런 것들 정보를 이제 꼼꼼하게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콘텐츠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 이제 구독자의 주된 유입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내 채널이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커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이르고 구독자들이 이제 많아졌을 때, 그럴 때 충성도 높은 시청자, 즉 구독자가 되겠죠. 이런 시청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독자 관리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시청자가 일으키는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널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탐색 기능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데 이 탐색 기능은 우리가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화면이 아니에요. 이거를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 탐색 기능은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처음 나오는 홈 화면 또 인기 화면 구독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가 알아서 노출을 시켜주는 그걸 탐색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왔을 때 보이는 홈 첫 화면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인기 이렇게 동영상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냥 자기가 눌러가지고 트래픽을 발생하는 그거를 탐색 기능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구독자가 내 영상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죠. 내 채널에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영상들을 소비를 하면서 구독자들이 그 시청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탐색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홈, 인기, 구독 화면에
동영상을 클릭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트래픽을 의미를 한다. 즉, 절대 검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독자는 내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 내 그 홈 화면이나 구독 피드에 바로바로 내가 올린 그 콘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다. 그렇게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를 때 이제 알림까지도 같이 설정을 해두고 켜두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알림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경우 가장 충성도가 높은 구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올리는 영상을 있을 때마다 알림을 통해서 받고 그걸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트래픽을 유도를 시켜주는 굉장히 나에게는 핵심적인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시청자가 내 채널 홈에 직접 들어와 가지고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 이럴 때 내 채널 페이지에서 트래픽이 발생을 하는 경우, 구독자나 내 팬이 내 지난 영상을 내 채널에 와가지고 찾아보거나 계속해서 몰아보기 할 때, 이럴 때 주로 발생을 하는 트래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독자와 관련돼 가지고 유입이 되는 이러한 조회수나 트래픽이 많았을 때 내 채널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래픽이 많았을 때는 조회수가 적더라도 시청 시간이 많이 나옵니다. 음. 제가 시청 시간이 다가 아니다고 지난번 유튜브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적더라도 시청 시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음. 이렇게 총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내 채널로 유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 제가 봤더니 한 12가지 정도의 유입 경로가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표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습니다. 즉, 내 채널로 내 구독자가 됐던 뭐 일반 시청자가 됐던 유입이 되는 경로가 제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초보자가 해야 될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첫 번째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유형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채널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구독자 트래픽을 한번 분석을 쭉 해봤더니, 구독자들은 이 왼쪽에 우리 시청 그 우리 채널로 들어가 보면 홈이 있고 인기가 있고 구독이 쭉 나와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탐색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 채널에 들어와 가지고 콘텐츠를 봤을 때 그럴 때 구독자가 많이 조회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를 신청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알림까지 설정을 해놓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시청을 해주기 때문에 초반 내 콘텐츠의 조회수를 올려주는데 굉장히 견인차 역할을 많이 해주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탐색 기능에 있는 트래픽, 즉 조회수는 구독자 조회수와 비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구독자가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콘텐츠를 업로드하자마자 빠른 반응을 보이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조회수가 빨리 올라갈수록 알고리즘에 태울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 콘텐츠를 올릴 때부터 내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많이 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옵션들을 채워가지고 업로드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충성스러운 내 구독자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반을 우리가 서서히 닦아줘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추천 동영상과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천 동영상. 유튜브가 내가 유튜브에 홈에 접속했을 때 뿌려주는 거 추천 동영상이죠. 그래서 자동 추천 시스템 원리와 트래픽 성장하는 부분 한번 보자고요. 음, 우리 채널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 그 채널에 들어와 있는 채널에 있는 콘텐츠를 한 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콘텐츠와
연관이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우측에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추천 동영상이라는 거는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동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이 영상과 관련된 콘텐츠가 추천이 되면서 연속 시청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한 개를 영상을 봤을 때 이 우측에 자동으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유형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넣어줬을 때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된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 이제 AI가 더 재밌는 동영상이 계속해서 있어라고 하면서 우측에다가 같은 주제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앞으로 그 탐색해야 될 그런 핵심 경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유형 A로 해가지고 초보자들, 그래서 초기에는 유용하지만 이제 지속적인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천 유형 C에 보면 이제 구독자형으로 해가지고 쭉 우리가 어느 정도 구독자를 모집했을 때 그 구독자를 탐색 기능으로 해가지고 내 콘텐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구독자들을 내 충성스러운 패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유형 A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바로 유형 C로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유형 B를 이용해 가지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를 최적화로 해 가지고 업로드를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세 개가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유튜브 자동 추천 시스템에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태워가지고 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유형 A에서 했던 거, 노력형으로 해가지고 초기에 우리 콘텐츠 올릴 때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올림으로써 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알고리즘을 알면 시청자가 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이제 시청자가 재밌어하는 콘텐츠를 유튜브가 가려냅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이거를 가려내요. 그래서 어, 구글의 검색 엔진하고 AI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튜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또는 시청자의 패턴 이런 것들을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을 끊임없이 우측에 이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내보내준다라는 거죠. 제가 뉴스를 봤더니 이 뉴스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우측에 추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때도 알고리즘 점수가 높은 그러한 관련 동영상부터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주는데 최신순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가 점수를 잘 받는 동영상은 검색 결과 상위에도 노출을 시켜준다고 그러죠. 즉, 검색 상위 노출도 쉬워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최신순도 조회순도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청 시간, 업로드 주기, 얼마나 일정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지, 그리고 그 콘텐츠의 뭐 좋아요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유튜브가 지수를, 즉 점수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추천 순위를.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8년 전에 있는 것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2개월 전에 만든 것도 이렇게 순위가 하락돼 가지고 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최신에 만들었거나 또 조회수만 높거나 이래 가지고 상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더라.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다 감안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노출을 시켜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 크리에이터도 뭔가 한 가지 희망이 있죠. 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높아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어제 만들어서 올렸다고 그래서 검색 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만 우리가 잘 지키면서 내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간다면 내가 만든 콘텐츠도 검색 상위 노출도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 크리에이터도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꾸준하게 콘텐츠를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 그리고 알고리즘 점수를 이제 얻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비주류 주제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도 마찬가지고 경쟁력이 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제목이나 설명, 해시태그를 만드는 것보다 비주류 주제를 좀 가지고 먼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올리자. 즉 경쟁력이 좀 약한 그런 키워드들, 틈새 키워드들, 즉 콘텐츠 양이 적은 틈새 키워드를 공략을 해가지고 내 채널에다가 그런 콘텐츠를 좀 많이 올리자. 그래서 이런 비주류를 가지고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내가 만든 콘텐츠가 최대한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요나 조회수나 신청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골고루 받게 되면 이제 내가 만든 콘텐츠도 누군가 검색했을 때 검색 상위에 나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비주류 주제를 가지고 틈새 키워드를 공략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자. 왜? 알고리즘 점수를 좀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음. 그리고 이제 노출에 관련돼 가지고 6가지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시청 시간, 조회수, 그다음에 얼마나 공유가 됐는지, 그다음에 메타 정보, 즉 해시태그라든지 설명, 제목 이런 것들이 잘 달려 있는지, 그다음에 댓글이나 댓글에도 답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6가지 정도의 주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것들만 우리 잘 지키면서 내 채널을 운영하시면 알고리즘 점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도 검색 상위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 내 채널을 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이러한 전략도 잘 세우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로드만 시켜주시면 상위 노출도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상위 노출이 이제 많이 되면 될수록 내 채널에 알고리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점점 틈새 키워드가 아니라 핵심 키워드 쪽으로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의 핵심 평가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조회수.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우리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 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제 낚시성 썸네일로 해가지고 클릭을 유도해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콘텐츠는 형편없는데 썸네일에 이런 어떤 자극적인 어그로를 끌만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도를 해가지고 조회수는 올라가지만 그에 비해서 시청자가
콘텐츠에 들어왔다가 바로 이탈하게 되면 이게 알고리즘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이버 블로그도 예를 들어서 조회수, 즉 방문자 수는 많은데 평균 체류 시간이 낮아버리면 그게 오히려 그 영향이 그, 그 콘텐츠,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데 시청자가 바로 이탈한다. 즉, 머무는 시간, 그 영상에 대한 지속적인 그 체류 시간, 이 시간이 짧아버리면 오히려 알고리즘에 악영, 악영향을 준다. 네. 조회수보다 이탈률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조회수는 적더라도 내 콘텐츠를 보는 시간,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더 낫다. 알고리즘을 태우기 위해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청 시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유튜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예요. 조회수보다 시청 시간. 시청자가 영상을 얼마나 길게 시청했느냐, 얼마나 지속적으로 처음 들어와가지고 시청자가 내 콘텐츠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시점에 이탈하는지 이것들도 통계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가 내 콘텐츠를 봐가지고 끝까지 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5분을 봤다가 나가는지 10분을 봤다 나가는지 이런 통계치를 다 그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콘텐츠로 끝까지 보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평균 시청 시간을 늘리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게 알고리즘을 태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순간적인 트래픽을 만들어 가지고 인기 채널로 인식을 되게 해주는 거. 어, 그래서 음, 몰아서 올리기보다는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맞춰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서 시청자가 기대감과 신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알고리즘 점수 확보에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 어, 유튜브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시청자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TV는 일방적이지만 유튜브는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그래서 댓글이나 좋아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알고리즘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시끌벅적하고 활동적인 채널이 되도록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유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채널에 보면 어, 게시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정보성 그런 글들 그 게시글로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시청자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 콘텐츠에 댓글을 달았을 때는 반드시 댓글을 달아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잘 우리가 내 채널에 적용을 시켰을 때, 그럴 때 알고리즘을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구독자와 메타데이터의 힘이라는 거 있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확산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제 구독자는 내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빨리 내 영상을 시청을 해주는 사람들이고, 순간 트래픽, 순간 조회수를 확 올려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청 시간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봐주는 거죠. 참여도가 높고 그래서 알고리즘에 굉장히 강력한 긍정 신호를 보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구독자가 뭐 단순한 숫자보다는 진짜 구독자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좋아요도 막 눌러주고 댓글도 막 달아주고 그다음에 내가 올린 콘텐츠를 계속 봐주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내 구독자를 잘 챙기고 소통을 해 주셔야 내 채널이 성장을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구독자들에도 그 구독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채널로 가가지고 내가 먼저 그 채널에 콘텐츠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 구독자도 이제 내 채널에 와가지고 내 콘텐츠에 댓글도 달아주고 뭐 좋아요도 달아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겠죠. 그래서 순간적인 트래픽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좋아요나 댓글 이러한 점수도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구독자를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콘텐츠 올릴 때 제목, 그다음에 설명, 태그, 유튜브가 영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도 될 수 있으면 그 제목에 키워드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도 반드시 명시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목에 들어가는 이 키워드도 이 설명하는 부분에 또 몇 번 그 키워드도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시태그는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검색, 노출, 연관 영상 매칭에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콘텐츠를 올릴 때 이런 제목 설명 태그하는 부분을 결코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누군가가 이 영상을 찾을 때 쓰는 키워드를 잘 선정해 가지고 그 키워드를 제목과 설명과 해시태그로 반드시 만들어서 올려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회수만을 위해서 가짜 키워드를 쓰면 이탈률이 높아지겠죠. 아까 이탈률이 높아지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에는 없는 키워드, 그런 키워드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유입시키면 오히려 이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알고리즘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정확하게 써주시는 게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공유의 가치라고 했는데, 공유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보고 이거를 퍼가기를 했을 때, 이 영상은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싶은 가치 있는 콘텐츠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가 지인들에게 뭐 알리고 싶은 뭐 꿀팁이나 뭐 정보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담아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럴 때 이러한 정보들도 좀 같이 담아 주시면 내 콘텐츠를 시청한 구독자가 이거를 퍼가기를 해가지고 즉 공유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 널리 홍보를 해준다. 그러면 알고리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외부 유입은 내 채널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즉, 내 콘텐츠를 퍼가게 해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공유를 시켜놨는데 그 공유된 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내 채널로 들어오게 되면 즉 그것도 외부 유입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유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채널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타는 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더라라는 거죠. 음. 자, 우리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잘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 여섯 가지 정도의 제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잘 좀 그 정리를 좀 해 놓으셨다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그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올릴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알고리즘에 더 잘 태울 수 있는지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대로 적용시켜서 업로드 시키면
알고리즘 타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근데 우리 같은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시청자를 유입을 시키려면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것들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즉, 트래픽 소스 중에서 탐색 기능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탐색 기능과 추천 동영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채널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초보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외부 유입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유입을 얼마나 우리가 잘 초기에 사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내 채널이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데, 콘텐츠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초보니까 많이 콘텐츠를 못 올렸겠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적어요. 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발적으로 막 운영하면서 내가 받는 콘텐츠를 추천만 막 해주기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외부 유입을 통한 유입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도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기보다는 블로그라든지 뭐 기타 다른 SNS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부 홍보를 해서 트래픽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조회수나 시청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걸 한번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트래픽 소스들이 있잖아요. 뭐 추천 동영상, 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페이지를 통해서, 뭐 탐색 기능을 통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트래픽 소스들이 있는데, 여기 외부라고 돼 있는 이 트래픽 소스를 보게 되면 초기에 비중이 한 26%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이게 보시면 추천 동영상 다음으로 높은 그러한 유입률을 나타내죠.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초기, 초보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외부 유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SNS, 블로그, 뭐 기타 커뮤니티 이런 공유를 통해 가지고 유입을 많이 시키자. 우리 같은 크리에이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경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 채널이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외부 유입을 통해서 그런 시청 시간이라든지 조회수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채널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28일간의 트래픽 소스를 한번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인 수치가 나오더라. 가장 많은 건 추천 동영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외부 유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중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 채널 만들어서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이 콘텐츠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되겠죠. 모든 SNS를 다 동원해가지고 홍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뭐 블로그, 다음 뭐 티스토리,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내 채널을 홍보를 시켜라.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주주간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 작동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구조예요. 우리가 동영상을 올립니다. 내 채널에. 그러면 초기에 유튜브가 평가를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죠. 조회수, 시청 시간, 뭐 참여도,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유튜브가 그 평가를 하는 단계를 거쳐 가지고 걔네들이 정한 품질에 내 콘텐츠가 만족을 했다, 충족을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노출을 확대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내 콘텐츠를 추천 동영상에도 한번 싹 올려봐주고 검색 상위 얘기에도 한번 싹 올려봐주고 홈 화면에도 살짝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이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제 그 조회수를 받는 그러한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이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크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죠. 트래픽이 급속도로 급증을 합니다. 이래서 채널이 성장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노출이 제한이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썸네일이나 제목, 기타 여러 가지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촉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썸네일, 제목, 어, 설명, 해시태그 뭐 이런 것들, 키워드 이런 것들만 잘 좀 만드셔가지고 업로드를 시키면 보다 더 평가 단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질 기준에만 맞춰주면 그때부터 이제 노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검색 상위 노출만 빼고 나머지 추천이라든지 뭐 탐색 기능이라든지 홈면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운명에 맡겨야 되겠죠. 그 운명을 맡기는데 좀 더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초기 단계에서 열심히 잘 만들어 가지고 올리자 이런 뜻입니다. 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검색 상위 노출 이 부분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누군가가 해시태그로 검색하거나 키워드 가지고 검색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만든 콘텐츠가 올라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데 상위에 나올 수도 있고 맨 아래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하위 노출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가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내 콘텐츠를 보여주든지 안 보여주든지 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운명에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운명을 좀 더 높은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초기 단계, 업로드 이 단계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올립시다. 어떻게 올리면 더 좋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유튜브 시간 때 공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그 대표님들이 보다 더 많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쫙쫙 좀 채널이 성장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스스로도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어떤 그 공식 아닌 공식들을 좀 잘 내가 만드는 콘텐츠에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꾸준하게 동영상을 업로드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품질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노출이 제한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A/B 테스트하면서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걸러내고 그렇게 걸러내 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나가 봅시다라는 거예요. 음.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이제 그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유튜브만 하니까 블로그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수진 강의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를 해드린 목적도 그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스레드, 기타 등등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인스타그램도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가지고
콘텐츠 자동으로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을 좀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런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 스레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SNS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 운영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초기 조회수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그 채널에 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자기 채널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 한 개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보시면 공유하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어, 모든 유튜브에 콘텐츠들은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여러 가지 SNS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 공유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콘텐츠의 주소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에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공유하기 눌러서 여기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SNS에 계속해서 홍보 작업도 병행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간편하게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도 그 우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계정. 그 계정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것들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은 뭐 한두 개 그 네이버 같이 뭐 세 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개, 몇백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인스타그램 그 유튜브 채널 홍보하셔라. 그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스타그램도 이용하셔가지고 유튜브로 유입을 하는데 반드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유튜브 공유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채널이 나왔잖아요. 그 채널에도 다 계정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NS 반드시 활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공유를 넘어가지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나 미공개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는 미처 이렇게 좀 그 공개 못한 이런 영상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이것들을 내 그 SNS에 올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됩니다. 매번 똑같은 영상, 매번 똑같은 콘텐츠만 올리신다면 별로 식상한 그런 느낌도 들 거거든요. 근데 뭔가 정말 내 친구들 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게 되면 좀 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SNS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발생을 시킬 수 있도록 비밀 공간 같은 거 인스타그램에 내 채널 그 계정 한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도 쭉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보다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을 시켜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구독자가 뭐 1000명 달성 후에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권장사항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초기에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유튜브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음,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 가지고요. 네. 자기 채널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자기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 채널은 두 가지로 해가지고 그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채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핸들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채널 이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 아래에 채널 공유를 눌러보시면, 채널 공유를 누르면 여기에 자기 채널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채널 이름하고 여기에는 이름이 좀 틀리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 채널 이름이 되고요. 누르면 내 채널로 들어오고요. 그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채널 이름, 여기 채널 공유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똑같이 내 채널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유튜브의 채널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이 뭐 길다고 생각되시면 이것들을 뭐 단축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뭐 미틀리를 쓰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게 나오는 거, 골뱅이가 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골뱅이를 붙어가지고 해 놓는 거, 즉 핸들을 설정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채널 이름이 짧아지죠. 어. 예,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채널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똑같은 채널이에요. 네, 이렇게 자기 유튜브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채널 처음 만들어가지고 운영한 초기에 필요한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내 채널에 올린 콘텐츠를 봐주는 구독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구독자들을 우리가 좀 더 관리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구독자를 내 충성 구독자로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올린 콘텐츠에 자발적으로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 누군가가 내 콘텐츠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면 무조건 여기에 대해서 답글을 무조건 해주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는 체를 막 해줘야 돼요. 굉장히 친근하게 이런 식으로 구독자를 초기에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만든 콘텐츠에 댓글을 달았는데 굉장히 악성 댓글을 달았어. 그랬을 때 그 댓글을 지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로 해가지고 그 댓글을 감춰주는 게 좋습니다. 즉,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 콘텐츠에 달린 댓글을 볼 수는 없는데 이 댓글을 단 사람은 자기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 콘텐츠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이 안심을 하겠죠. 안 지워지고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로 하게 되면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댓글을 단 사람 두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선한 그런 그 구독자들은 이 악성 댓글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악성 댓글이 달렸으면 삭제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감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반드시 초기에는 구독자 닉네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 표현을 좀 해주시라는 거죠. 네. 진심 어린 소통은 충성 구독자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10명의 일반 구독자보다 한 명의 충성스러운 구독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그 멤버십도 운영을 할 거고요. 뭐 후원금도 받고 막 이런 거 다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충성 구독자들이 내 멤버십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라이브 할 때 들어와 가지고 후원금, 별풍선도 보내주고 그럴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낼 때도 이런 충성스러운 구독자는 반드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구독자를 더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는 가장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해외 사용자를 내 시청자로 만드는 그러한 또 전략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유튜브 국내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거를 다 보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구독자를 모집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해가지고 내 시야를 좀 넓히면 훨씬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가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뭐, 노래는 굳이 우리가 영어나 뭐 기타 다른 언어로 안 불러도 우리나라 말로 불러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뭐 기타 뭐 장난감 같은 것들, ASMR 같은 것들, 뭐 화장품 메이크업을 하는 거라든가, 그 가구를 만드는 이런 DIY 작업, 그다음에 먹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대사가 없어도 어, 다른 사람들이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거기에 가끔 이제 자막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운영하시면 되겠죠. 읽지 않고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해외 성공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회사원 같은 경우에 그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퍼포먼스로 언어나 이런 설명보다는 행동이나 액션 이런 퍼포먼스나 시각적인 요소를 집중해 가지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라. 말보다는 행동. 어, 자막보다는 보여주는 것, 소리, 이런 것들, 시각적인 연출에 더 힘을 실어가지고 만들어내면 좀 더 많은 해외 사용자들을 내 구독자를 모집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비언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뭐 좋을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사 같은 거 없어도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음. 장난감 같은 거 개봉할 때, 그 언박싱 한다 그러죠? 이렇게 장난감을 뜯어가지고 이것들을 뭐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크업, 뭐 옷, 패션, 이런 뷰티 관련된 쪽, 그다음에 뭐 가구라든지 요리,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든가 것들, 또 아니면 뭐 찌양이나 이런 그 크리에이터들처럼 먹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비언어 콘텐츠를 만드셔가지고 초기에 자기 채널을 좀 급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사용자를 겨냥해가지고 만든 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화려한 자막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 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자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국이나 일본만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유럽 쪽이나 영어권에서 만드는 유튜브라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 화면 자막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자막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쓴다. 그래서 같은 해외를 겨냥해서도 동남아권이냐 유럽권이냐에 따라서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 국내나 일본 쪽 그래픽 자막이 굉장히 많고 화려합니다. 설명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고요. 색상도 다양하게 씁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를 모르면 일반 영어권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해외 스타일, 즉 영어권이나 유럽 쪽 이런 쪽은 굉장히 화면이 깔끔하게 제작이 되더라. 자막을 굉장히 최소화를 시키고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에 집중을 하더라. 그리고
언어 설정을 통해서 번역된 자막을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 그 유튜브 콘텐츠 보게 되면 CC라고 그래가지고 자막 클릭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막을 클릭해가지고 영어로 된 자막을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화면은 깔끔하게 운영하는 게 해외 스타일, 즉 영어권에서 쓰는 그러한 화면 스타일이더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해외 이용자를 모으는 방법 보시면 자동 번역 기능을 활용을 하자. 유튜브가 자동으로 자막 기능을 해주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만 활성화를 시키면 자동 번역된 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제목이라든지 설명을 올리잖아요. 이것들을 다국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로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 시청자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 유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좀 더 많이 유입이 되는지를 보셔가지고 그 언어로 된 제목과 설명을 넣어주면 훨씬 더 검색 노출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반드시 이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목과 설명, 해시태그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해가지고 추가를 시켜 놓자. 한글과 영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뭐 일본어, 파키스탄어, 인도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검색에 노출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검색에 노출이 많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클릭을 하고 내 채널로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그런 이제 트래픽 수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채널 정보도 반드시 채널명과 채널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번역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 주세요. 안에다가. 그래서 언어 설정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그 나라 언어로 변경돼 가지고 노출이 됩니다. 음. 그리고 시청자층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겟팅을 선정하십시오. 아까 여기 제가 얘기 설명드렸죠. 분석에 들어가가지고 시청자층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많이 본 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본 지역을 확인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보셔서 그 언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내 채널에 녹아 들게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초기 크리에이터가 알고리즘 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뜨는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들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콘텐츠만 잘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된다. 어, 요즘은 콘텐츠 만드는 건 거의 이제 뭐 대등하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를 오래 하시거나 유튜브를 좀 처음 하시거나 이것과는 상관없이 AI가 이제 너무 발달돼 가지고 콘텐츠 만드는 건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데 AI를 좀 더 비싼 걸 쓰는 사람들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AI가 2023년도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늘 얘기는 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무료로 우리한테 맛보기로 뿌려주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굉장히 달콤했죠. 그렇게 막 쓰게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 놓고 나서 이제는 돈을 내야지만이 좀 더 좋은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무료로 쓰는 것들이 참 좋겠지만,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기능들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유료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얼마 전부터 오픈 AI, 챗 GPT가 자기들 거기에 광고를 이제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이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광고를 안 붙이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극과 극이 서로 만나가지고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클로드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오픈 AI를 막 비난도 막 하고 막 그러지만 광고를 붙일 정도로 회사가 어려워졌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아마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그쪽들도 광고가 앞으로 붙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회사가 유지가 되고 그 하드웨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결국은 뭐 자유시장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적화되고 정말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선별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들도 수익을 내야지 이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뭔가 생활 환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참,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다 내포가 돼 있죠. 음,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우리는 해외 이용자 모르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유튜브를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천만? 그 정도 될까요? 자, 이 2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뭐 미국, 뭐 인도, 뭐 파키스탄, 뭐 중국, 뭐 몇억 명이 사는 그러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기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꼭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콘텐츠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목을 딱 선정을 하시면 여기에 언어를 하시는 게 있고 자,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내 채널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자, 내 채널로 들어갑니다. 자, 내 채널로 들어가서 음, 여기에서 야, 여기 보시면 콘텐츠라고 있어요. 콘텐츠로 딱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제목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네. 이 제목을 클릭을 하시고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언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언어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그 채널의 통계를 분석해 봐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유입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영어 이거는 뭐 기본으로 해가지고 넣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언어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쭉 나오는 이 언어 중에서 어, 예, 자기한테 자기 채널에 많이 들어온 나라 있으면 그 나라를 선정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자, 뭐 중국어, 뭐 중국어가 있다. 그러면 중국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제목을 중국어로 이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어를 넣어주시라, 샬라샬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중국어로 된 설명과 제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동 자막 있잖아요. 수동 자막을 추가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자막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중국어로 된 자막을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올려주셔도 되지만 여기 자동 번역 있잖아요. 이 자동 번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중국어로 자동으로 자막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중국어 자막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게시를 딱 해주면 중국어 자막을 자동으로 내 채널에 있는 이 콘텐츠를 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한 개가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어로 된 자막과 중국어로 된 자막을 저는 이거를 보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한글로 된 자막이 나오는 것과 중국어로 된 자막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원하는 언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내 채널을 분석해서 내 채널에 들어온 나라들 잘 보셔가지고 좀 그 많이 들어온 나라들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어를 추가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언어를 추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막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 자막을 또 클릭해 보시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자막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글로 된 자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을 쭉 보시고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쿠키를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음성으로 된 것들이 자막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이라 잘못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다 오타를 수정하셔가지고 저장을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여기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는 자막으로 자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 영상, 이 한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서도 얼마든지 다 이해가 가능한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 아, 아까 그 영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라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나 설명은 어, 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콘텐츠를 올렸을 때 썼던 제목이나 설명 있잖아요. 그거를 좀 번역기를 통해서 그 나라에 맞는 걸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은 없고요.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먼저 콘텐츠를 만들 때 만들었던 제목, 설명, 그 한글 원본을 그대로 구글 번역기나 요즘 번역기 많이 좋잖아요. 네이버 파파고를 쓰셔도 되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나서 얼마든지 각 나라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운영하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를 추가를 해가지고 제목 설명을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바꿔가지고 서비스를 해줘라 라는 겁니다. 음, 네. 또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막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대표님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주로 뭐 구글 번역기나 뭐 팝하고 뭐둘 중에 한 가지를 쓰고요. 뭐 그게 없으면 GPT에다 돌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자막을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네. 아, 그리고 자, 채널과 채널 정보 이것도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 보통 그 유튜브 쭉 보다가 다른 사람 또 채널에 들어가 봤더니 그 채널이 한글과 뭐 영어 이런 식으로 그 중복된 언어로 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채널명과 채널 정보도 다양한 언어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로벌 시청자를 위해서 꼭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 있잖아요. 스튜디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 맞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언어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 추가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언어를 추가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셔야 돼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야 그 메뉴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 설정이라고 있죠. 네. 유튜브와 유튜브 스튜디오가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와야 되시는데, 여기 보시면, 채널에 보시면, 이게 지금 유튜브로 들어온 겁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채널을 돌아보시면.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맞춤 설정 클릭하시면 쭉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언어 추가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언어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여기에다가 각각 나라에 맞게 이제 언어를 추가를 해 주는 겁니다. 채널명과 채널 정보를. 자, 언어 추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원본과 번역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원본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어로 된 이거를 어느 나라 말로 번역을 할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다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베트남어를 선정해 주셔도 되고, 뭐 세르비아어, 뭐 파키스탄,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스페인어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이를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음, 이해되셨죠? 그리고 채널 설명 부분도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채널 설명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가지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채널명과 채널 설명, 여기에 채널 설명을 넣어 주세요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각각 나라에 맞는 걸로 바꿔가지고 넣어주게 되는 거죠. 독일어, 여기는 음, 원본은 한국어입니다. 원본은 한국어고, 이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독일어 선택하시면 이거를 이제 독일 말로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지금 구글 번역에다가 한국어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영어가 아니라 독일어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독일어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이것도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바뀐 거를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어, 눌러주시면 이렇게 채널에 독일어가 추가가 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내 채널에 들어오면 각 나라에 맞게 언어가 바뀌어서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내 채널에다가 접목을 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 또, 영어는 기본이니까, 영어는 기본이니까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겠죠? 이것도, 어, 여기에 넣고 영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채널 이름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채널 설명 복사해서 여기에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 완료. 이러면 지금 영어, 독일어 두 가지 언어로 내가 채널명과 채널 설명 이런 부분을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어, 꼭 글로벌 시청자를 위해서 이런 다국어 설정은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 하기가 어려우면 뭐 영어권, 뭐 유럽권
그 다음에 동남아 지역에서 몇 군데 선정해가지고 한 5군데 정도 나라를 선정해가지고 해 놓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반드시 다양한 언어로 입력을 해 주시는 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나오죠. 원본은 한국어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이제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나라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 채널 이름과 채널 설명, 여기 채널 이름과 채널 설명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바꿔서 입력하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내 채널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내 채널이 이름이 뭔지 또 내 채널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어,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구독자들을 내 채널로 유입을 시키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음. 그리고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떤 나라들을 내가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를 결정하십시오. 이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는 이미 내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다 데이터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내 채널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라들을 선정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계를 확인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신 다음에 분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시청자층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많이 본 지역이라는 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대로 분석 시청자층 많이 본 지역. 자,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분석, 분석 들어가시고 보시면 여기 시청자층이라고 나오죠. 시청자층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아래 이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쭉 나오잖아요. 보시면 뭐 시청자 인기 콘텐츠 뭐 시청자 구분 해가지고 쭉쭉 나오죠. 시청 시간 뭐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 뭐 쭉 나옵니다. 여기 연령도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이 본 지역이라고 나오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여기에 더 많은 나라들을 보고 싶으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대한민국, 뭐 일본, 뭐 파키스탄 쭉 다 나와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언어를 추가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분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시청자층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쭉 아래로 내리셔가지고 많이 본 지역 선택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 국가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계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통계에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 그래서 쓰는 언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청 시간이 높거나 조회수가 상승하는 국가를 발견했다면 해당 언어의 자막과 제목을 번역을 해가지고 아까 같이 추가를 하셔라. 잠재되어 있던 해당 국가의 시청자를 폭발적으로 내 채널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랭크된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음, 리스트를 한 개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권이 가장 많죠. 주요 국가로는 영국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어,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스페인,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뭐, 포르투갈, 러시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 독일, 한 13번째 일본이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쭉 이런 정도로
한 20개 정도의 나라를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같은 중국 얘기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는 광동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중국은 어, 기본 언어 쓰는데 표준 언어를 쓰는 중국어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는 광동어, 좀 사투리죠. 중국 그 남쪽 지방에 쓰는 광동어 사투리 쓰는 그게 좀 틀려요. 이게 언어가. 그래서 이것들 잘 그 선택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어,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해외 언어를 선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용자가 많은 나라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언어를 서비스 해주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별로 없는 그런 나라들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도도 힌디어를 쓰는 것과 뭐 텔루구어를 쓰는 거, 뭐 마라티어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언어가 인도가 너무너무 광범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니까 이 언어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도가 뭐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힌디어를 쓰는 인도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선택하셔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청자들을 내 채널로 유입시키는데 대표님들이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적용시켜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딱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거, 유튜브 알고리즘을 태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 태우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오셨나 모르겠네요, 대표님들. 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그 부분들만 대표님이 잘 그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할 텐데 그것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올리시면 알고리즘을 태우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따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공식화된 그런 건 없다. 어,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네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그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이 한 개발자가 딱 책임을 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출을 해내는 게 그게 알고리즘에 이제 적용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알고리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꼭 대표님들이 의식하지 마시고 나만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업로드 시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 설명, 타임라인, 해시태그 이런 것들만 잘 어떤 그 룰에 접목시켜 가지고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알고리즘에 태울 수도 있고 안 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력하기 나름이겠죠.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 채널에서 운영되고 있는 채널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먼저 선발해주고 댓글 작업해주고 이런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내 채널 또 내 채널 그 계정, 이 계정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주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유튜브가 내가 내 채널에 올린 그 콘텐츠를 이제 내가 그 쭉 활동했던 여기에 툭 한번 던져줘 봅니다. 추천 동영상으로, 탐색 기능으로. 또 던져줘 줬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노출이 제한이 되느냐 아니면 급속도로 확 퍼지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중요하더라. 이걸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음. 그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해주면서 유튜브한테 이제 내 채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각인을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정보를 각인을 시켜 나가는데 이거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인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할 일 참 많죠. 이게, 씨, 콘텐츠만 만들어서 올리면 뭐 끝날 것 같더니 이거 연병 할 일 진짜 많네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굉장히 뭐랄까 공부할 것도 앞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또 할 일도 굉장히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못해요. 그래서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개가지고 꾸준하게 어,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제가 먼저 만들어 가지고 대표님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유튜브 강의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좀 지었어요. 한번 그 대표님들도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뭔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좀 머릿속에 좀 담아졌다면 오늘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대표님들?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음. 뭐 누가 됐든지 그냥 자기가 오늘 좀 느꼈던 거를 좀 한번 적어봐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우리가 같이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뭐 저만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것보다 대표님들도 자기 의견도 좀 내세워 주시고 그러셨으면 우리 유튜브 채널 방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블로그는 부담이 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 내용도 네, 블로그 이제 메이크 강의가 내일 끝나면 설 지나고 나서 블로그 강의가 또 들어갑니다. 그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블로그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음, 이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번역 언어는 그 각 나라의 그 언어로만 네, 자동으로 그 노출이 그 나라에 맞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 좋은 내용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 짚어줄 건 짚어주시고, 또, 개인 의견 있으면 개인 의견 해 주시고, 저는 좀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음. 우리 찐 교수님이 처음은 어렵네요라고 하셨는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뭐, 어, 우리 찐 교수님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수장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아, 음, 25일 수요일부터 유튜브 강의를 듣지만 블로그 강의, 우리 이제 불수진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 스레드, 뭐 GPT, 메이크 기타 등등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은 목요일과 화요일 날 제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튜브 강의는 수요일 날마다 계속 하고요. 다른 강의들은 목요일과 화요일 날 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음, 들으면서 채널 다시 설정했어요. 네. 지훈투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성장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녹화본 영상, 우리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습니다. 네. SJP 대표님, 네. 우리 단톡방에 공지사항에다가 필요한 자료들은 다 업로드 시켜놓고요. 네. 다운로드 받는 링크들 다 제가 걸어 놓을 거예요. 앞으로 유튜브 관련돼가지고. 음. 마우스 포인트가 너무 작다고요? 네.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우스를 운영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 네, 이용해 가지고 마우스 포인트가 잘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박준호 대표님. 음, 김동숙 대표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블로그보다 카페를 다시 한다는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이버가 카페를 좀 더 활성화가 아니라 카페에서 이제 그 판매 관련돼 가지고 좀 더 기능들을 업데이트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판매까지도 연동시켜 가지고 그게 이제 정상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그 운영하고 싶으시면 카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 카페라는 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게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어려워지죠. 왜 이제 카페도 어느 정도 한계가 다 찼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새롭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한다 이런 건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그 이슈를 대상으로 해서 카페를 개설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타 다른 어떤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카페를 새롭게 개설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은다? 정말 특별하지 않는 한은 그게 카페가 성공하기가 점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블로그보다 카페를 다시 활성화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카페에 그 판매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을 시켜가지고 한다. 결국은 이것도 네이버가 자기들 수수료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하는 어떤 정책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이버 쇼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페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하고는 또 다른 어떤 수익원이 네이버로서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적인 측면에서 아마 카페를 다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더 보강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서비스도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픈 커뮤니티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네이버를 통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데 쓸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랑 같이 한번 쭉 한번 유튜브로 성장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설명 폰트가 좀 작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크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게요. 강시명 대표님. 음. 인스타그램에 릴스나 게시물에 링크가 안 올라가는데 SNS, 유튜브 홍보할 때 프로필 하단에 올리면 되나요? 네. 인스타그램은 그 릴스나 게시물, 스토리에는 링크가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릴스도 최근에 뭔가 좀 새롭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같은데 제가 그걸 자세하게 안 봐가지고 릴스도 이번에 새롭게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스토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프로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레드는 어, 모든 게시물에 다 링크를 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가지고 홍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를 운영할 수 있어요. 왜? 인스타그램 계정만 수백 개가 있으면 스레드도 수백 개 운영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스레드 강의 시간 때 자세하게 안내를 또 해드릴 거예요. 음, 네. 그리고 녹화본만 올라가 있고 앞으로 PPT 자료도 같이 아니요 PPT 자료는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정도는 안 되니까 뭐 꼭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유튜버를 만들 때 필요한 뭐 프롬프트라든지 뭐 기타 다른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제가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 때 썼던 이런 PPT는 뭐 별로 대표님들께 그닥 뭐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해요. 뭐, 막 예쁘게 잘 만들지도 못했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 뭐,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수준밖에 안 돼서, 네.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제가 우리 그 유튜브 단톡방에다가 다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네. 브랜드 채널을 등록할 때 지메일 계정을 하나씩 해서라는 게 좋은가요? 아,
지메일 계정당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 지메일 계정 한 개로 채널 만드시면 그 기본 채널 한 개 놔두시고 99개의 브랜드 채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결국은 이 나중에 우리 수익 창출할 때 핸드폰 가지고 그 인증 다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 지메일 한 개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우리 100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지메일 한 개 가지고 그 유튜브 계정을. 그래서 한 개를 기본 계정으로 쓰시고 나머지 99개를 브랜드 채널처럼 만드셔서 그렇게 각각 주제별로 따로따로 나누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녹화본은 제가 강의 끝나면 바로 구워가지고 올려드리고요. 이게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HD 고화질로 바뀌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그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리고 나서 한 두시간에서세시간 후에 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일단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